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면에 있는 생기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있는 윤정재 원장입니다. 부일여성대학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고요. 아까 어머님들이 너무 젊어서 뭐 강의하겠나 이제 이런 얘기 다 들리게 하시던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 흰머리 보이시죠? 제가 이제 동안이라서, 네, 그래서 강의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또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또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렸을 때 리액션도 잘 해주시면 저도 조금 더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 보면 이제 좀 주무시는 분이 있거나, 네, 이러면 또 이 강의가 또 재미가 없어지는데, 다행히 또 오전이니까 아마 주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일 힘든 강의가 2시에 하는 강의가 제일 힘들긴 합니다. 많이 졸리죠. 네, 오늘 한번 90분을 우선 준비했는데 90분 너무 꽉 채우면 힘드니까 제가 시간 보고 뭐 1시간에서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뭐 편하게 뭐 그냥 뭐 피부에 대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뭐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글씨는 잘 보이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의학으로 보는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한 피부. 네. 제가 이제 서면에서 생기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의원은 피부 질환을 보는 한의원입니다. 여러분들 한의원 다 가보셨잖아요. 뭐 허리 아파서도 가보셨을 거고, 뭐 침도 맞고 해보셨을 건데, 요새는 한의원들이 이런 특정 질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치료하는 한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광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한의원은 이제 피부 질환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부일여성대학에서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면 재미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피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피부 질환 있는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아토피가 있거나 뭐 사마귀가 있거나 뭐 습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을 하시면 사실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단순히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요. 정보를 보는 눈을 알아가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한번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알아가신 기준을 갖고 앞으로 모든 정보들을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의학 박사고 서면에 있는 생기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생기한의원은 전국에 지금 지점이 18개가 있는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대표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피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책도 좀 여러 권을 썼습니다. 아마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의료인을 위한 책을 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또 책을 내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서점에서 제 이름 보시면 네, 책도 한 권씩 이렇게 들춰보시도록 하시고요. 여러 특허도 또 있습니다. 자, 피부에 관심 많으시죠? 네, 사실 이 피부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나이가 뭐 어린 뭐 10대 뭐 여고생들 요새 보면 화장 많이 하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화장도 못하게 하고 했는데 요즘 친구들 보니까 뭐 교복 입고 뭐 입술도 빨갛고 얼굴도 뭐 많이 바르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님들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남자는 관심이 없나? 네, 남자도 많습니다. 그루밍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루밍이 뭐냐면요,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자기 털 이렇게 고르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남자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되면서 남자들도 피부에 막 화장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비크림, 그쵸, 비비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저도 오늘 조금 발랐습니다. 비비크림 좀 잘 보이려고. 네. 네, 이렇게 남자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피부는 남녀노소 다 관심이 많다. 자, 근데 왜 피부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의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 이제 뭐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50%에서 70% 정도는 바로 시각, 보는 걸로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이 사람을 봤어요. 얼굴이 보이죠? 그 얼굴에 뼈가 보이진 않죠? 네, 그 얼굴에 피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이 피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가 아주 매끄럽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개기름이 흘러요. 이런 사람은 야, 이 사람 좀 사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거칠거칠하네, 이 사람 좀 고생을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피부는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 어떤 거울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피부가 되고 매끄러운 피부가 되는 게, 그만큼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경쟁력이라고 하죠. 이게 나의 경쟁력이다. 피부가 좋으면 또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피부, 피부가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그럼 아름다운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 아름다운 피부 어떤 피부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건강한 피부. 아이고, 타고난 거다. 아름다운 피부. 근데 어떤 피부를 아름다운 피부라고 할까요? 탄력 있고, 희고, 혈색 있고. 네, 정답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누군지 아세요? 강수지네, 강수지. 강수지 예전에 80년대 후반부터 인기가 많았죠. 90년대 참 이뻤죠. 강수지가 어떤 여성형이에요? 좀 이렇게 마르고, 네, 피부 하얗고, 뭐가 이렇게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고, 청순가련, 그쵸? 청순가련한 여성상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피부도 하얗고 창백하고, 피부가 막 구릿빛 피부 이런 피부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 오른쪽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는 분? 비슷하죠? 이 강수지가 먼저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빈이라고 또 약간 또 이 청순가련한,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 테이프 많이 듣고 노노노노노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때는 이런 피부가 인기가 많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이렇게 핏기도 없고 청순하고 뭔가 좀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병 걸린 것 같은, 네, 이런 피부가 또 이쁜 피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아세요? 이분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보다. 네. 이분은 그 이본이라고, 네, 이본. 그때 별명이 까만콩이라고, 이제 방송 뭐 MC도 많이 하고 뭐 VJ 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매력적이었죠. 이분은 별명이 까만콩이니까 까맸죠. 이분은 피부가 이렇게 막 까맸단 말이에요. 막 약간 뭔가 까맣고 이런 피부가 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쁘다, 이쁜 피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슈가맨이라는 TV 프로에 또 옛날 쎄쎄쎄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분 보면 얼굴을 까맣죠. 저때 이제 까만 피부가 또 이렇게 이본 씨처럼 뭐 체리나 이렇게 좀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선탠을 많이 해가지고
까맣게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미래 아세요? 미래? 김희애 씨 나온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 물광 피부, 이 화장, 이 물이 뚝뚝 흐를 것 같은 이런 피부가 또 한때 이런 화장이 잠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웃나라 일본에 보면 갸루 화장이라고 부산에 보면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 아마 한 5년, 10년 전에는 얼굴을 약간 저렇게 이렇게 화장 희한하게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유행이 지났더라고요. 자, 이만큼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피부가 어떤 피부냐, 흰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냐, 검은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냐, 이게 참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이 절대적으로 참 찾기가 어렵구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뭔지 아세요? 막 점이 있죠. 예, 죽은 깨 같잖아요. 근데 죽은 깨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죽은 깨 있고 이러면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화장해서. 근데 이제 또 서양에서는 죽은 깨 있는 피부를 또 이렇게 이쁜 피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죽은 깨를 문신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게 타투라고 해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점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 안 되겠죠. 네, 저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뭐 피부를 떠나서도 참 이 상대적인 거구나, 이 절대적인 게 참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치아를 검게 이렇게 칠하는 이제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들이 일본 그 가부키 화장 아시죠? 얼굴은 새하얗게 하고 치아는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만약 우리나라 이렇게 까만 치아를 딱 오면 깜짝 놀라겠죠. 네, 저게 일본에서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요럴 때 좀 이제 노동자 계층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밭일을 많이 하면 피부가 까매지겠죠, 햇빛을 많이 봐서. 근데 귀족들은 실내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피부가 하얗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는 또 이 새하얀 피부, 햇빛 안 본 창백한 피부를 아름다운 피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도 하얗고 가슴을 이렇게 약간 노출했는데 피부가 새하얗다 못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파란 핏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 때 영국에서는 이 가슴에 이 파란 핏줄이 보이는 거를 미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자, 그리고 미국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또 이제 스타킹이 유행을 했는데, 스타킹이 그때는 이제 뭐 살색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커피색 스타킹 있죠. 요거를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이제 그 스타킹에 쓰이는 나일론으로 만들잖아요. 나일론이 이제 군수물자로 이제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스타킹 만들 재료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 바르는 페인트가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피색으로 다리에 이제 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어떤 피부가 이제 아름다운 피부냐, 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참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쏠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그 주근깨처럼 잘못해서 문신해가지고 안 없어지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의 기준을 쫓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미의 기준이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 자, 그래서 우리 주제가 요거였죠. 한의학으로 보는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한 피부. 자, 그러면 한의학으로 봤을 때 한의학이라는 건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요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피부는 과연 어떤 피부일까? 아까 여기 앞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피부는 바로 건강한 피부입니다. 네,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 앞에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한 피부,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름다운 피부는 결국 건강한 피부입니다. 건강한 피부가 오래갑니다.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피부가 건강한 피부면 건강한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실 앞에 이제 연예인들 사진 보여드리고 한 거는 다 결국에는 이 건강한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찬조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는 그럼 또 어떤 피부냐? 저희도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이제 예전에는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자기가 아주 뭐 잡티 하나 없이 좋았는데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졌다. 예전엔 피부가 건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건강한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아까 아름다운 피부의 기준도 참 애매했는데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냥 뭐 여드름 같은 거 안 나고 피부에 뭐 그냥 신경 쓸 거 없으면 건강한 피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트러블 없으면 좋은 피부냐, 그냥 겉으로 깨끗해 보이면 건강한 피부냐,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없으면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피부가 잠재적으로는 어떤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건강한 피부는 피부의 기능이 원활한 피부고 그래서 피부에 병리적 증상과 질환이 없고 그 다음에 노화의 진행이 자연스러운 피부가 건강한 피부인 겁니다. 좀 이렇게 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수업 시간이 됐죠. 갑자기 연예인 사진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피부과 교과서 책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주무시는 분이 생길까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분 잠깐 위태로웠는데, 네. 자, 어디 계셨더라? 네. 눈에 힘을 다 주시고, 자, 이제 제가 뭐 복잡한 내용을 드릴 건 아니고요. 피부에 기능이 있어요. 피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글씨가 이게 안 보이네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제 뭐 의대나 한의대나 간호대나 이렇게 의료계통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 이거 맨날 이거 시험 봅니다. 빵꾸 시험 보고 이제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뭐 굳이 저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크게 알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짜잘한 걸 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정보를 알아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크게 관점을 얻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크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보여요? 뭐 털도 있고 털 옆에는 이제 피지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기름 있죠? 이렇게 좀 잘 드시고 이런 분들 얼굴에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개기름이 많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 저 털 옆에 이제 피지선이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자, 근데 기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기름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피부에 바르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 중에 오일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괜히 그걸 바르는 게 아니라 원래 천연 오일이 개기름인 거예요. 개기름이 너무 안 나오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되죠. 개기름이 나와야 됩니다. 개기름은 적당히 나오면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흐르고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털 옆에 이제 피지선에서 개기름이 나온다.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땀샘도 있죠. 땀이 나요. 피부에서 땀이 나는 게 좋은 거죠.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겁니다. 땀이 괜히 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이제 갱년기 오실 때 이제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죠. 머리에서만 막 땀 나고 요거는 또 불편한 땀이란 말이에요. 다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체온이 올랐을 때만 땀이 나면 체온 조절을 하는 건강한 땀이 피부에서 잘 나는 건데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뭐 표피 있고 진피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저 빨간 거 보이시죠? 자, 빨간 게 이제 혈관이에요. 핏줄이 있어요. 자, 우리 피부에 가끔 어디 찔리거나 상처 나면 피 나잖아요. 혈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 피부에 여러 가지 뭐 구조물들이 있고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것만으로도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 이 핏줄입니다. 피부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액순환이, 이 핏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에서 이 피부에 이렇게 이게 핏줄이 흐르는구나. 이 핏줄을 통해서 면역세포도 가고 수분도 공급받고 피부가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냥 제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셔야 될 거는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겉에 있죠. 보호를 안 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는 기관이다. 자, 그럼 반대로 보호하려면 어이구. 자, 보호하려고 하면 흡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드라마 보시면 꼭 드라마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 화장대 보면서 콜드크림 바르는 장면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에다가 이제 엄청 바르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 바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바르세요? 흡수되라 이거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해져라 이렇게 하면서 바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바르는 것 중에 100을 바른다. 몇이 흡수될까요? 1도 흡수가 안 됩니다. 정말 흡수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싼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크림이. 그렇게 비싼 거를 바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 적당히 바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럼 어디로 가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쫙 바르고 한 10분 있었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속으로 싹 들어갔구나. 이거 흡수 엄청 잘 되네. 엄청 좋아하시죠? 안타깝게도 99%는 다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는 흡수를 위한 기관이 아니고 보호하는 기관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 가끔 목욕탕 가시잖아요. 목욕탕 가서 만약에 피부가 이걸 흡수를 다 해버려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불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는 조금만 하고 대부분은 막아버린다. 보호하는 기관이다. 피부는. 요게 이제 피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체온 조절도 이제 피부가 하는 겁니다. 너무 더우면 피부에서 땀이 나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닭살 돋죠? 우리 싹 할 때 닭살 돋잖아요. 이것도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피부에서 염증 반응 생기는 것 자체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땀이 나면서 분비하기도 하고 흡수는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구나. 흡수는 조금 한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부를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피부가 경계가 되죠. 우리 몸 바깥하고 우리 몸 안하고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딱 그어져 있잖아요. 경계가. 그럼 피부는 내와 외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구나. 근데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호작용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 세균이나 뭐 햇빛 뭐 여러 가지 균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피부가 보호 역할을 한다. 네, 장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피부 장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린 조직인 겁니다. 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적극적으로 내 체온도 조절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신호를 바깥으로 보내고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당히 바쁘겠죠. 그럼 피부를 괴롭히면 안 된다. 피부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는 단순히 그냥 여기 겉에 붙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꾸로 보면 우리가 피부에 뭐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뭐 외부의 자극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깨 같은 경우에 우리 만약에 막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십견이 오거나 어깨가 조금 이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몸의 신호죠. 너무 많이 썼어요. 어깨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럼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통증이죠. 통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통증도 몸의 신호입니다. 어깨를 너무 많이 쓴 사람은 어느 순간 통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주사 맞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일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왔을 때는 우리가 신호에 응답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전화 왔는데 막 전화 막 안 받고 막 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핏줄. 혈액순환이 안 돼. 피부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피부 체온 조절을 피부가 하는데, 인체의 체온 조절을 피부가 하는데 피부가 너무 차가워요. 아니면 피부에 너무 열이 많아요. 이러면 또 이제 피부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배출을 잘 하려면 땀을 잘 내야 되는데 땀이 문제가 생겨요. 이래도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자꾸 뭐가 이제 스치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 가서 때 많이 미시나요? 나라시라고 하시던데 여기서는 나라시? 네, 때 많이 미시는 거 다 물리적 자극이죠. 과하게 밀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우리 화장품 많이 바르실 건데 아니면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머리를 한다든가 염색하고 파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약품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피부가 그걸 이겨내요. 피부가 착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겨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안 되겠다 참다가 신호를 보내요. 자, 그럼 어떤 신호를 보내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나면 요새는 이런 건물에 뭐 스프링클러도 있고 사이렌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막 사이렌이 울려요. 불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 꺼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은 다 이런 불 났을 때 사이렌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신호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어떤 사인이 생기냐? 가려움입니다. 여기서 가려움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은 한 번도 없겠죠? 가려움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려움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긁죠? 긁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거 자체가 다 피부에서 이유가 있어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려움은 이 피부 질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아토피를 해도 그렇고요. 다 긁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서 제일 먼저 보내는 신호가 가려움이에요. 우리 근골격계에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움하고 통증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자, 가려움은 우리 몸의 신호다. 피부의 신호다. 자, 그 다음에 홍반이라고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빨간 반점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애기들 뭐 땀띠뿐만이 아니라 뭐 습진이 있거나 이런 분들 피부가 처음부터 까매지는 분은 없고요.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이걸 홍반이라고 해요. 이거는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작은 홍반은 아주 작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에서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생활하시면서 이런 홍반이 생겼을 때 이거는 항상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진이라는 거는 피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뾰루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홍반하고 구진이 같이 생겨요. 이렇게 빨개지면서 뭐가 피부가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걸 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호가 초기 신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요. 뭔가 갑자기 피부가 가려운데 빨간 반점이 생기고 뭐가 피부가 튀어 올라온다. 요거는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초기 신호다. 이때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피부 질환이 또 왜 생기는가? 요거를 우리가 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의학적으로는 인체를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소우주다. 소우주라는 거는 우주는 뭐예요? 우주에는 없는 게 없죠. 그리고 그 안에 다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인체가 소우주다.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인체 내부에서도 다 여기 균형이 잡혀져 있고 이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무리를 합니다. 살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안 좋은 것도 먹고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좀 무리를 하면 몸의 균형이 살짝 깨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또 살짝 관리를 하면 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회복력, 항상성을 유지하는 몸의 능력 자체가 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부에 쌓인 초기 쌓인 때는 돌아올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이게 피부병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돼버리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피부질환은 복잡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아토피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TV에서 아토피는 뭐 음식 때문에 생긴다. 어디서는 또 어디서는 그냥 이제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국소만 보는 거예요. 사실 아토피 같은 만성 질환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원인을 미치는 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음식, 환경, 그 다음에 내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초기 때 치료를 못해서 저렇게 일이 커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살짝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30분이 지나니까 약간 눈이 감기는 분들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사진을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피부 질환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두시는 거는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팔이랑 이런데 접히는데 많이 생기는 피부 질환을 아토피라고 합니다. 네, 아토피가 이게 참 치료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치료될 때는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도 되게 다양해요. 이런 아토피는 이제 아예 어려서부터 이제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이제 반복된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 훨씬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습진이 있어요. 동그란 뭐 같이 생겼죠? 동전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를 동전 모양 피부염이다. 다른 말로 화폐상 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저렇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도 끼면서 이렇게 각질이 생기는 피부 질환을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막 물집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물집이니까 한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자 이렇게 막 인설, 각질이 아주 두꺼우면서 빨간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는 건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건선은 잘못해서 이렇게 피부 건조하면 건선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건선하고 건성 습진은 다른 겁니다. 건선은 훨씬 치료도 어려운 질환이에요. 이런 질환을 건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겠죠. 이제 두피나 이런 데 막 뾰루지 큰 거 나는 거 있죠. 이걸 모낭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려운 발진 이런 거는 양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습진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아토피가 있으면 뭐 자꾸 뭐 진먼지 진드기가 있을 것 같고 뭐 균이 있을 것 같아서 막 더 씻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아토피나 이런 습진들은 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세균성, 비감염성 이제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생기는 모든 증상의 특징은 그런 이제 균이 없는데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피부에 그런 생기는 염증을 다른 말로 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진은 아주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피부 질환은 다 습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아토피든 지루성 피부염이든 다 크게 봤을 때는 습진의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안면 홍조가 있죠. 얼굴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로 이제 갱년기 이후에 또 많이 생기는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있죠,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요거는 사마귀예요. 네,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네. 얼굴에 이제 편평 사마귀라고 짜잘한 사마귀가 있고요. 발바닥에는 저렇게 큰 사마귀도 있어요. 물 사마귀 애기들한테 잘 생기죠? 앞에 말씀드린 사마귀는 HIV라는 조금 다른 바이러스인데 물 사마귀는 몰로콘 바이러스라는 조금 또 다른 바이러스인데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높여야겠죠. 요거는 뭐 보시면 다 아시겠죠? 네, 무좀이죠. 발톱 무좀이란 말이에요. 무좀은 진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세균하고 다르게 진균은 곰팡이의 종류죠. 네, 진균. 곰팡이 어디 생겨요? 축축하고 네, 그런 데 많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인체에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진균이 피부에 침입하면 무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무좀균이 몸에는 저렇게 이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요건 이제 어루럭이라고 요것도 이제 진균의 일종인데 조금 다른 진균이 만들어내는 얼룩덜룩한 거 있죠. 요걸 어루럭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세균 감염이에요. 이게 바로 균이 들어간 피부입니다. 애기들이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노란 농포 같은 게 생기면서 뭐가 확 퍼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또 뭐 세균도 있고 진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감염성 증상이다. 이분은 이제 목욕탕 갔다가 갑자기 얼굴에 뭐가 막 발진이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었고요. 이런 거는 근데 치료는 쉽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요건 이제 두드러기 많이 보셨죠? 우리 뭐 음식 잘못 먹고 뭐 번데기 같은 거 먹고 뭐 이런 거 오른 적 있을 겁니다. 두드러기고요. 요건 또 두드러기의 일종인데 묘기증이라고 이렇게 피부를 다 긁으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쫙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두드러기의 일종인데 이거를 묘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붉은 반점이 막 생기는데 만져보면 또 피부는 매끈해요. 이거는 피부 안에 있는 그 혈관에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이제 알러지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요거 이제 헤르페스라고 또 이제 바이러스 질환인데 우리 무리하고 이러면 입술에 물집 생기죠? 부르트잖아요. 그 단순 포진이라고 하고 헤르페스 심플렉스라고 그것도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요거는 대상 포진 잘 아시죠? 네, 갑자기 이제 빨간 반점하고 물집 같은 게 주로 어디 많이 생겨요? 등이랑 이런데 옆구리 이런데 많이 생기고 심하면 뭐 얼굴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특징이 아파요. 다른 피부 질환하고 감별이 쉽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아픕니다. 요거는 또 조갑박리증이라고 피부가 손톱을 만들어내는데 피부에서 영양 공급을 잘 못하면 이렇게 조갑박리 이렇게 무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한증이라고 그래서 땀 조절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피부가 한다 그랬죠? 피부가 이제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땀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피부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염성은 아니지만 이제 티눈 아시죠? 발 같은데 굳은 살을 사실 굳은 살 없는 사람이 잘 없죠. 뒤꿈치나 이런 데는. 근데 그 굳은 살이 점점 심해지면 이게 더 두꺼워지고 안에 심이 생겨가지고 티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제 벗겨낸 거예요. 벗겨냈더니 안에 하얀 거 보이죠? 저게 이제 바로 티눈입니다. 티눈은 사막이랑 다르게 옮지는 않는데 이제 아파요.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초기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굳은 살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저게 티눈이 되면 정말 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피부 질환을 제가 이제 염증성 피부 질환, 그 다음에 감염성 피부 질환, 비염증성 피부 질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피부가 건강하면 저런 증상이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아까 무좀 봤잖아요. 곰팡이균, 진균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그래 원인이 진균이면 진균약 쓰면 낫겠지 하면서 무좀약을 쓰지만 실제로 무좀이 잘 안 낫습니다. 무좀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무좀 왜 안 낫냐? 진균인 거 원인은 확실한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면역이 약하면 치료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 증상이든 감염이 아닌 증상이든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면역만 튼튼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면 우리가 뭐 피부과도 가고 종합병원도 가고 병원을 가는데 잘 안 나요. 피부 질환이 한번 생기면 잘 안 난다. 근데 왜 안 날까? 그리고 병원 가면 다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단이 왜 잘 안 될까? 이 피부 질환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제가 방금 한 20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책을 보면 한 3권짜리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진단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는요. 대부분 의사의 경험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건선인데 그냥 습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잘못 진단을 받는 분도 꽤 있다. 그리고 너무 증상 위주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렵다 이러면 가려움증 약 주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 억제하는 약 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과를 가면 피부과 가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뭐 이제 본인 문제는 아니면 가족 문제로 피부과 가보신 분은 많으실 건데 피부과에서 주시는 아마 99% 정도의 약은 다 스테로이드라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테로이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 염증을 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염증으로도 많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개발되고 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그리고 피부에 쓰는 스테로이드는 거기 설명서에 써 있어요. 보통은 2주 정도 써라. 그렇지만 저희 환자분 중에 20년 쓰신 분도 있고 30년 쓰신 분도 있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약을 과하게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피부과를 가면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피부과에서 주시는 대부분의 약은 연고류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고 먹는 약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TV에 광고도 많이 해요. 지르텍이라고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고양이 막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근질근질하니까 그 약 먹으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자,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죠? 네, 지금도 졸린 분이 있지만 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알러지약이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을 조금 이렇게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히스타민제 먹어서 가려움증이 싹 없어진다. 그럼 써야 되는데 그다지 효과가 센 약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상식적으로 아실 거는 이제 피부과에서 주는 약들이 대부분 이런 약들을 준다. 근데 이 약을 준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 약을 적절하게 딱 정해진 기간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저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보통은 연고로 씁니다. 연고로 쓰는데 먹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자,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이 아까 염증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면역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필요할 때는 써야겠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약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거를 먹는 약으로 나온 약이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먹으면 온몸의 면역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소화기부터 쭉 들어가가지고 장기의 면역, 모든 면역, 그래서 피부 면역까지 떨어지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 제일 세겠죠. 근데 피부 질환에는 원래 먹는 약을 그래서 잘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런데 요새는 좀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 막 뭐 학생들한테도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의 시대잖아요. 자, 이제 조금 또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방을 딱 이렇게 주면 다 우리가 믿고, 아 이거 막 열심히 바르면 날 거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이제 참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우리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정보도 많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 처방 받을 때 약사 선생님한테 이거 뭐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스테로이드고 먹는 스테로이드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알러지 약인지 항히스타민제인지, 요 정도는 우리가 약국에다 당당하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을 계속 억제하다가 혈관이 망가져요. 그럼 혈관이 확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혈관이 확장돼 버리면 홍조가 생겨요. 아예 그 염증하고 다르게 피부 자체가 이게, 그래서 얼굴에 막 혈관이 막 이렇게 보이거나 많이 보이거나 하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억제를 해요. 그 증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피부질환 치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증상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는 누르는 약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눌러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누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부질환은 우리가 잘 보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다. 그럼 결국에는 피부질환은 피부만 봐서는 안 되고요. 몸 내부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제 피부질환 치료할 때는 어렵습니다. 피부질환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먹는 거, 이 사람 잠자는 거,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목욕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질환도 아까 제가 초기 사인을 말씀드렸죠. 초기에 잘 치료하면 완치가 돼요. 요 아토피입니다. 전형적인 아토피인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생인데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을 이제 하다가 사실 수영장 물에 뭐 좀 많이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 있겠죠. 락스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가 피부가 원래 약했는지 수영을 하면서 이제 아토피가 이렇게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 친구는 수영을 잠깐 쉬게 하고 한약 먹고 이렇게 침도 맞고 치료를 해서 이거 뭐 금방 좋아졌거든요. 근데 모든 아토피, 모든 피부장이 다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피부질환은 그냥 어려서부터 있던 피부질환입니다. 거의 그냥 한 두세 살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뭐 피부과 연고도 많이 쓰고 맨날 긁고,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된 아토피, 10대 후반에 이제 이런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졌죠. 태선화라고 하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두꺼워진 걸 태선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피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럼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 피부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 우리가 피부 질환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6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 몸과 피부의 체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타고난 몸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피부도 다 다르겠죠? 그럼 내 피부의 특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 요거는 이제 스스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이나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 사람은 너무 열이 많아요. 막 얼굴 피부에 맨날 열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너무 더운 데 가거나 아니면 열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얼굴에 피부에 열이 많은데 맨날 술을 마셔.
속에서 열이 생겨서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맨날 찜질방을 가요. 그러면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자, 반대로 피부가 너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럼 결국 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생활을 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0번에 쓴 겁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피부의 체질, 그 다음에 내 몸의 체질이 어떤가, 요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정말 큰 재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식입니다. 식이. 먹는 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유명한 피부과 의사분이 TV 나와가지고 뭐 여드름은 음식과 관계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또 TV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피부라는 게 저 부자에 위자가 들어있어요. 위장이죠. 우리 피부는 먹는 게 결국에는 가서 피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온몸이 다 마찬가지죠. 그럼 그만큼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야, 근데 조심하실 거는 그렇다고 뭐 채식만 하면 좋냐, 뭐 단식만 하면 좋냐. 특히 이게 아토피 심한 분들은 뭐 단식원 가는 분도 있고 몇 년째 막 채식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시기는 오히려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채식만 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시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인스턴트 식품하고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뭐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는 내 피부 상태랑 몸 상태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이를 하는 게 좋다. 대신 식이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셔야겠죠. 자,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피부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핏줄. 네, 핏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피부의 기능을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부에 영향이 가야 돼요. 그게 바깥에서 뭐 많이 바르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약간 땀을 낼 수 있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이제 헬스장 가면 드라마 2편 다 보는 분이 있어요. 드라마 2편이면 거의 뭐 한 2시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 체력과 근력에 맞게 적당하게 땀을 살짝 낼 수 있는, 땀을 낸다는 거는 피부에 혈액순환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피부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추천은 조금씩 한 20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한 3, 40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막 2시간, 3시간 요거까지는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저희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이 이제 다리에 막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양쪽에 다 있었는데 지금 치료한 지가 한 1년 되셨는데 오른쪽 다리 보면 깨끗하죠?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 왼쪽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왼쪽이 좀 보이죠? 그 왼쪽은 왜 빨리 안 날까? 같은 사람인데 오른쪽 왼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잘 보시면 저 오금 쪽에 왼쪽에 보시면 하지정맥류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하지정맥류는 왜 생길까요? 혈액순환이 극도로 안 돼가지고 정맥이 이제 확장이 돼버려서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게 하지정맥류죠. 그러니까 저분이 하지정맥류가 생길 정도로 하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같은 사람인데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를 해보니까 왼쪽이 치료가 저렇게 안 되더라. 네, 요거는 뭐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고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욕이 중요해요. 자, 목욕탕 가는 거 다 좋아하시죠? 네, 목욕은 또 왜 중요할까? 또 아까 말씀드린 피부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목욕이 중요하다. 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위해서는요, 요걸 또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제일 안 좋게 만드는 게 상열하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열이 생겨서 병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차가워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위아래 기준은 어딜까요? 배꼽.
네, 배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는 따뜻해야지 따뜻한 거는 올라가죠. 그럼 위쪽의 중심은 심장이에요. 이쪽은 시원해야지 내려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수승화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면 계속 돌 거잖아요. 계속 돌면 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건데, 그럼 아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족욕을 할 수도 있고, 배에다가 뭐 요새 가정용 뜸기구, 온열기 이런 것도 많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목욕입니다. 그럼 이제 목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반신욕을 저희가 그래서 제일 추천을 해드리죠. 반신욕은 아까 기준을 뭐라 그랬죠? 배꼽. 이렇게 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저 오른쪽 분이 잘하셨죠? 저렇게 배꼽을 기준으로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삼계탕 점심에 삼계탕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욕이 좋다 했는데 우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해야 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해야 되는데, 목욕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피부가 다 좋냐, 매일 목욕탕 가시는 그 그룹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서 막 찜질방에서 막 하루 종일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다 피부가 좋냐?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피부와 몸 상태에 안 맞게 하면 오히려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홍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조 생겼잖아요. 맨날 이거 물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반신욕 위주로 시간과 온도, 그 다음에 내 몸의 체력을 생각해서 사실 매일매일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과도한 열이 오르면 오히려 피부 질환이 심해지고, 이런 홍조, 아예 이제 혈관이 확장돼 버려서 안면 홍조 주사가 생기면 요거는 치료도 안 돼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한의원에 제가 서울에서 한의원 할 때 이렇게 한의원 내에다가 이 목욕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반신욕하고 사우나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관리가 이게 참 힘들어가, 돈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경영난으로 이 목욕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때 환자분이에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한의원 와서 이렇게 반신욕하고 사우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신데 손에 이렇게 습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막 진물도 나고 각질이 있고 막 이렇게 안 좋죠. 자, 요 분이 이렇게 보면 각질도 좀 떨어지고 피부가 좀 재생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며칠 걸렸을까요? 보시면 요게 같은 날이에요. 그냥 같은 날 2시간. 이제 요 환자가 이게 들어가서 하시고 2시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재생이 촉진이 되고 몸의 노폐물과 각질이 알아서 떨어져요. 요게 목욕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잘하면 좋다. 이 아토피 있는 애기도 저희 피부가 빨갛잖아요. 막 상처도 있고, 여기 보면 가운데는 하얘졌죠. 자 보시면 겉에 심한 데는 비슷하지만 안쪽은 많이 좋아졌죠. 요것도 2시간 차이인 겁니다. 같은 날에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운동, 목욕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혈액순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하실 거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생각하시고, 기준도 이겁니다.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짧게 하는 거예요. 5분, 10분 짧게 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2, 30분까지. 그렇지만 30분 이상은 보통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목욕탕 가시면 30분 기본이죠. 아주 오래 계시는 분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래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내 피부가 계속 힘들어져요. 피부를 좀 앞에서 너무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요분은 저희 이제 치료받던 환자분이신데 손에 이제 한포진이 이제 만성 습진이 돼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료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분들보다. 자, 그 이유가 이분 직업이 이제 미용업을 하시거든요. 미용을 하시면 매일 때 닿는 게 이제 파마약이랑 염색약이랑
맨날 다니까 피부가 좋아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 자체가 피부에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화장품이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많이 바르면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또 이런 화장품에는 우리가 이제 잘못 사용을 하시면 이 수분이 들어간 거에는 다 상합니다. 그럼 상하지 않게 방부제가 들어가죠. 방부제하고 또 향을 내는 좋은 향이 나야 되니까 우리 천연 화장품 쓰시면 냄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보통 쓰는 화장품 냄새가 다 향기롭죠. 근데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색소 들어가지, 향이 들어가지, 방부제 들어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화학적인 거를 자꾸 피부야 좋아져라 하면서 많이 바르면 그게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시술을 한 번씩 받게 되는데 미용 시술 받아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필러도 있고 뭐 필링을 할 수도 있고 뭐 IPL, 레이저 뭐 많죠. 요새 매선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미용 시술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효과도 좋고 하는데 이런 시술들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런 시술들은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처를 내면 피부가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피부가 이제 더 빨리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피부가 매끈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피부가 좀 예민할 때는 이런 시술을 잘못 받으면 잘못해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한 거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요 분 같은 경우는 피부에 이런 발진이 생겼잖아요. 이분이 그냥 피부과에서 점 뺀 거예요. 점은 뭐 사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점 뺀 적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점을 뺐는데 보통 사람들은 딱지 생겼다가 한 1, 2주 지나면 딱지 떨어지고 살짝 색소 있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깨끗해지죠. 그럼 이제 잘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점을 뺐더니 갑자기 뭐가 빨간 반점들이 막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점을 안 뺀 데까지 이런 발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아예 얼굴에 점을 뺐는데 얼굴이 막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턱까지 막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고 염증 반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컨디션이 좋고 내 피부가 건강할 때는 막 상처를 내고 이런 시술을 해도 효과를 잘 봐요. 근데 내 피부가 예민하고 뭔가 민감하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새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몸이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시술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조심하랬다는 얘기는 어디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 의사분들이 저 싫어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좋다. 저도 뭐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막 하면 안 되고 정말 컨디션 좋을 때 이렇게 잘하자. 네. 그렇게.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가 뭐냐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막 병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왔는데 가끔 환자분들한테 들은 내용들은 이거예요. 어디 병원을 갔어요. 어디 의료기관에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나는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 몸이 이렇고 내 피부가 이래요. 막 얘기하러 갔잖아요. 그래 딱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날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날 안 보고 그냥 거기 컴퓨터 보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뭐 어디 아프다고요? 그러면 처방 냈으니까 이거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30초 만에 끝나는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나는 내 병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의료기관을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내 몸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단순히 병만 보는 게 아니라 병이 안 생기게 관심을 기울여질 수 있는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분들을 주변에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네, 동의보감에 나온
이제 양자시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양자, 양은 기를 양자죠. 아이를 기르는 10가지 법도 양자시법이다. 이거 뭐 꼭 아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뭐 등을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발을 따뜻하게, 그리고 여기부터는 또 머리를 서늘하게, 가슴을 서늘하게, 그리고 괴상한 물건을 보이지 않는다.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한다. 울음을 멋지는 젖을 먹이지 않는다. 독한 약을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승화강입니다.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을 또 잘 관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먹는 건 항상 따뜻하게 해라. 요새 찬 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어린애들 맨날 아이스크림 달고 살죠. 음료수 달고 살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독한 약, 화학적인 그런 자극들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모든 질환의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